일본의 한 미스터리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의 이름은 우케츠 비우자에 굴혈자를 쓰기 때문에 비구멍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일본어로 토끼를 뜻하는 우사기와 엉덩이를 뜻하는 캐츠를 합쳐서 우케츠, 즉 토끼의 엉덩이를 뜻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케츠는 일본 내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유튜버라 불릴 정도로 베일에 쌓여진 인물인데요. 그의 영상에서 가장 큰 특징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오는 검은 전신 타이즈를 입고 검은 장갑을 끼고 얼굴에는 하얀 점토 가면을 쓰고 목소리도 얇은 목소리로 변주하여 사용하며 신원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콘텐츠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우케츠의 콘텐츠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매 영상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함과 불쾌함 그리고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게 하는데요. 업로드되는 콘텐츠의 종류는 꽤나 다양합니다. 짧은 브이로그를 올리기도 하고 괴상한 물건들을 리뷰하기도 하며 본인이 작곡한 노래에 율동을 넣는 뮤직비디오를 업로드하기도 하죠. 그럼 우케츠의 영상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은 바로 이상한 집이라는 영상입니다. 국내의 한 부동산 유튜버가 소개하면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도 하죠. 이 이상한 집이라는 영상은 우케츠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우케츠는 제일 처음 집의 도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これはある家の間取り図です。あなたにはこの家の異常さがわかりますか? 그리고 그냥 봤을 때는 평범하게 보이는 집의 도면이지만 우케츠는 이 집에서 절대로 믿고 싶지 않은 무서운 사실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는 2020년 9월 우케츠의 지인에게서 상담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는 곧 첫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위해 단독주택을 사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는 조용한 주택가에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인 2층 집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겐 굉장히 이상적인 집이었죠. 그러나 그는 집에 있는 한 가지 공간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 1층의 부엌과 거실 사이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이 공간에 대해서 물어도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고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받은 그가 오컬트를 좋아하는 우케츠에게 상담을 요청한 것이었죠.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우케츠 역시 수수께끼의 공간에 흥미가 생겼고 일단 자신이 알고 있는 건축 설계사에게 상담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건축 설계사의 추론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一つ確かなのは、これが意図的に作られたものだということですね。この空間は台所に接した2枚の壁によって作られています。この壁がなければ空間は生まれないし、台所も広くなりますよね。台所を圧迫してまでわざわざここに壁を建てたということは、この空間が必要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 건축 설계사는 이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래 설계 시 필요하지 않은 두 개의 벽을 세워 일부러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이 두 개의 벽만 없다면 수수께끼의 공간 자체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부엌 또한 넓어지게 되니 부엌을 좁히면서까지 여기에 벽을 세워 이 공간을 만든 것은 이 공간이 꼭 필요했다라는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공간이 왜 필요했을까? 이 의문의 건축 설계사는 이 공간이 원래는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지 않았을까 추측했습니다. 거실 쪽에 문을 만들어 옷장으로 사용하거나 부엌 쪽에 문을 만들어 식기 선반으로 활용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건축 도중에 생각이 바뀌었거나 비용 부족으로 인해 의미 없는 공간이 되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집의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인 것 같았죠. 그런데 우케츠의 통화를 하던 건축 설계사가 이 집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우케츠는 30대 남성이 이 집을 건축했고 그에겐 부인과 아이가 한 명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건축 설계사는 혹시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묻습니다. 무언가 신경을 쓰는 듯한 설계사의 물음에 우케츠는 왜 그러는지 되묻죠. 그러자 건축 설계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새로운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最初にこの間取りを見た時に、随分変な家だなって思ったんですよね。そうですか? 처음 이 집의 도면을 보았을 때 상당히 이상한 집이라고 느꼈다고 하는데요. 건축 설계사가 이상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1층의 공간이 아닌 2층의 구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집의 2층의 구조는 확실히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의 방이라고 적혀있던 공간이 매우 이상했죠. 그리고 건축 설계사 역시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개의 문을 지나야 하는데 이 문들의 위치도 상당히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계단 쪽에 문을 하나 붙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안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건축 설계사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이의 방은 특이하게 2층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 가운데의 방에 있어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한 점은 아이의 방에서만 갈 수 있는 화장실 또한 창문이 없다는 것이다. 건축 설계사의 말대로 보면 아이의 방은 정말로 특이했습니다. 건축 설계사는 이런 방의 구조를 보고 부모의 과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이를 철저하게 자신의 관리하에 두고 누구에게도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죠. 그리고 아이의 방 앞에는 더블 침대가 놓인 것으로 보아 이곳이 부부의 침실일 것이고 샤워실과 서양식
방의 배치를 보고 부부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2층에 또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방에 창문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지만 사실 2층에는 예상보다 창문이 많았습니다. 총 9개의 창문을 가지고 있어서 이 건물을 밖에서 본다면 꽤 개방감이 있어 보이는 건물이었죠. 그런데 이런 개방감이 있는 건물에서 아이의 방과 마찬가지로 창문이 없는 곳이 하나 더 존재했는데요. 바로 2층에 따로 있는 욕실이었습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의 도면을 겹쳐보면 창문이 없는 아이의 방과 욕실은 1층의 의문의 공간과 겹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케츠는 혹시 1층에 존재하는 공간이 창문이 없는 두 곳을 이어주는 통로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 2층의 아이의 방에서 1층의 의문의 공간을 통해 2층의 욕실로 갈 수 있는 통로라고 말이죠. 이 집에선 무슨 목적 때문에 이 통로를 사용하고 있었고 평상시에는 선반으로 통로를 숨겨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로라고 하기에는 아이만 겨우 통과할 만큼 공간이 작아 보였고 우케츠 역시 억측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우케츠의 생각을 들은 건축 설계사는 또 한 가지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2층의 침실에서 자고 아이는 아이의 방에서 자는데 1층의 이 침실은 누구의 것일까라고요. 건축 설계사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해봅니다. 아이의 부모님이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녁을 대접한 뒤 손님에게 술을 권한다. 술에 취한 손님에게 아내가 오늘 밤은 집에서 묵고 가라며 1층의 게스트룸으로 안내한다. 그리고 목욕물을 받아놨다며 2층에 창문이 없는 욕실로 안내해준다. 손님이 욕실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아내는 아이에게 신호를 보내고 아이는 흉기를 들고 방의 바닥에 구멍으로 1층으로 통로를 지나 은밀하게 욕실에 침입해 저항을 하지 못하는 취한 손님을 살해한다고. 그리고 건축 설계사는 우케치가 말했던 선반을 말합니다. 만약 이쪽 선반이 욕실로 통하는 통로를 가리기 위해 놔둔 것이라면 반대쪽에 있는 선반은 무엇을 가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말을 듣고 1층과 2층의 도면을 겹쳐보니 선반은 부부의 차고의 창고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사는 다시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物置物置ですか。それならこの家には死体処理のためのルートも存在していると言えますね。 아이가 욕실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통로를 통해 방으로 돌아와 대기를 한다. 그리고 부모가 욕실에서 손님의 시체를 작게 토막낸다. 아이는 토막난 손님의 시체를 욕실에서 자신의 방으로 그리고 창고로 천천히 하나씩 옮긴다. 그리고 부부는 그것을 차 트렁크에 넣은 후 나가서 처리한다. 이 모든 행위는 창문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많은 창문으로 개방감이 있는 건물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죠. 즉 이 집의 킬러 일가의 집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건축 설계사는 자신의 망상이 지나쳤다며 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이런 말을 들은 우케츠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지인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믿어줄까 하는 고민에 빠집니다. 잠시 후 걸려온 전화에서 지인은 결국 그 집을 계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케츠가 왜 계약을 하지 않았냐고 묻자 지인은 아침에 뉴스를 못 봤냐고 대묻죠. 그 집의 인근 숲에서 토막살인 시체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왔었다고 말입니다. 물론 둘은 관계가 없겠지만 어쩐지 신경 쓰여서 말이죠 라고 하며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해당 이야기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킬러가 아니라 아이를 이용한 성접대를 하는 집이 아니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죠. 사실 이상한 집 이야기는 실화가 아닌 우케츠가 만들어낸 소설입니다. 작중에서 사건들을 검색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만든 콘텐츠들은 여러가지 요소가 너무 리얼한 나머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설마 이거 진짜인가? 라고 누구나 한 번쯤 의심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이라고 믿고 있을 정도로 진짜 같은 이야기, 우케츠의 이상한 집 편의 여우였습니다. 우케츠의 통화를 하던 건축 설계사가 이 집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이 집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